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오늘은 내가 산 종목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멤버십 게시판에서 회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던 종목들을 위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첫 번째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암웰과 텔라닥은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제 계좌 손실률 탑 1, 2위 종목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 두 번째 댓글은 지금 시점에서 손실 중인 종목과 수익 중인 종목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까요? 조정에 대비하고 싶은데 판단이 쉽게 되지 않아요. 이 부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안녕하세요 미주부님, 저는 스킬즈가 가장 손실이 큰 기업인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산 종목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암웰과 텔라닥, 그 다음에 스킬즈 3개 종목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는 3가지 유형을 크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가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는 유형이 있고요. 공부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정보를 얻으려는 생각만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정보를 얻는 행위들이 공부를 하는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보를 얻는 행위와 공부를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의 말만 듣고 내 투자 기준 없이 귀동량으로 들은 정보로만 판단한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목표 없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나 목표 주가를 정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거죠. 단순하게 뭐 20-30% 수익 보면 팔고 반대로 20-30% 하락하면 손절하겠다, 이렇게 목표 없이 투자를 하는 분들이 주가가 하락하면 그냥 던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식의 가격이 비쌀 때 사서 싼 가격에 파는 분들, 그러니까 장기 투자보다는 단타 위주의 매매를 선호하는 분들, 스스로 가치 평가를 하지 못하고 그냥 차트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걸 생각하기 전에 당신은 주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땡땡 한다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 4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주식 투기한다, 주식 베팅한다, 그 다음에 트레이딩한다, 사고 파는 단기 매매 트레이딩을 한다,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한다, 이렇게 4가지의 주식을 땡땡한다, 주식을 한다 라는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투기라는 것은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보려고 한다. 그 다음에 베팅은 결과가 불확실한 일에 돈을 거는 행위다. 주로 도박이나 경마 같은 데서 많이 쓰죠. 베팅했다, 이런 말. 그 다음에 트레이딩은 주식이나 채권을 단기간에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는 일, 이게 트레이딩이죠. 그 다음에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이게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중에서 나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미주부 채널에서는 투기나 베팅, 트레이딩이 아닌 이 투자를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떤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를 할 때 트레이딩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적어도 3년 이상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하락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이나 기업의 내재 가치 또는 미래 가치를 보고 지금 현재 주가가 저렴한 기업들을 주로 찾아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계속 이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이 스킬즈와 암웰, 텔라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그 전에 우리가요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투자를 했는가? 여기 제가 가로 열고 돈 벌려고 라고 썼는데, 돈 벌려고 말고요, 물론 주식 투자를 돈 벌려고 하겠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과가 이제 돈으로 따라오는 거고, 왜 투자를 했는가? 돈 따라왔다 임마. 넌 왜 왔냐? 돈 따라왔다 이씨. 자, 이런 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박을 하는 목적은 그냥 돈이죠. 내가 뭐 발전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스킬즈, 암웰, 텔라닥에 왜 투자를 하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이유로 투자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 이렇게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텔라닥에 투자한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원격 의료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는 거죠. 원격 의료시장은 앞으로 성장하는 시장이고 거기 1위 기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 수혜주였지만 코로나 백신 이후에 주가 하락의 우려도 있다 라는 걸 메모를 했었고, 세 번째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격 의료시장은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아마존이나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이 시장에 진출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변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겠다라고 제가 메모를 했었고, 자, 두 번째 아멜 같은 경우는요, 투자 이유가 우량 투자자, 구글이 1억 불을 투자했다 라는 게 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됐었고요. 두 번째로 텔라닷과 마찬가지로 원격 의료 시장은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메모를 해놓은 부분이 2021년 3월 이후에 락업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2021년 상반기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제가 이 부분은 아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아멜 영상의 고정 댓글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스킬즈에 투자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캐시우드 누님이 투자한 기업이었죠. 제가 이 당시에 한 2021년 초에는 아크인베스트가 투자해서 주가가 올라간 기업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크인베스트가 초기에 투자한 기업들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 관점에서 스킬즈도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됐고, 첫 번째 이유가 아크인베스트가 투자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모는요, 기업의 성장성이 좋아서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긴 했지만 이 스킬즈의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주부의 투자 철학에 맞지가 않는다. 저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는 제가 미주부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세상을 이롭게 할 기업에 투자해서 성과와 이 비전을 공유하겠다. 자, 이런 굉장히 거창한 투자 철학을 세워놨는데, 스킬즈는 세상을 이롭게 할 기업인가 하는 부분에 약간 의문이 있었던 거죠.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유저들이 돈을 걸고 유저들이 건 돈의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고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나의 투자 철학에 맞는 기업인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량으로 투자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소량 매수해 보긴 했지만 장기 투자할 종목으로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좀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 40불 정도까지 올랐을 때 그냥 팔고 나올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도 어떤 종목에 따라서 여러분들 투자 기준에 맞게 이 기업은 뭐 장기 투자할 종목, 이 기업은 단기 투자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한 1년 정도 또는 그 이하로 보겠다, 어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주가가 싼 가격에 들어갔는지 비싼 가격에 들어갔는지 그걸 알고 들어갔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주식 한 주의 금액이 낮은 걸 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식 초보분들 중에서 제가 싸다는 기준은 회사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다시 말해서 시가총액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여러 가지 가치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을 얼마나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30% 이상 상승하면 수익 실현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몇 년 뒤에 이 기업의 가치가 이만큼 오를 거라고 판단했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의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건 모르겠고 오른다길래 샀어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매수 여부를 판단할 때 나만의 투자 루틴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 종목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도 생각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차례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의 흐름을 정리해 보실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에 왜 투자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처음에 투자한 이유에서 현재 변동사항이 있나,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테슬라에 투자한 이유가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이거 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투자했는데, 테슬라가 어느 날 보니까 시장 점유율 1위에서 뭐 3위로 내려왔다. 그러면 내가 처음 투자한 이유에서 변동사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이 기업의 어떤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변했다면 매도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종목에 투자했나,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종목이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아니면 대형 우량주에 투자를 한 건지, 아니면 좀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한 건지, 내가 투자한 종목이 어떤 카테고리에 나뉘냐에 따라서 전략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실 게 기업의 성장성이 여전히 좋은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투자할 당시에 어떤 기업의 성장성이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25% 이상의 성장성을 예상하고 투자를 했는데,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투자하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더니 내가 처음에 투자할 때보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했다. 자, 이 경우도 매도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하면 그 성장성 기대감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급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내가 처음에 투자할 때와 비슷한가, 이걸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하락하는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주가가 하락하는 원인을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기업 내부에 악재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뭐 내부자가 주식을 팔고 있다거나 아니면 대표이사 또는 임원진들이 뭐 사고치고 다닌다거나 뭐 오너리스크 같은 기업 내부적인 악재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번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굉장히 못 미쳤나, 또는 뭐 향후 컨센서스가 안 좋아졌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가가 하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현재 이 기업의 주가가 과열되어 있는 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업의 주가가 너무 비싼 거죠. 너무 비싸져서 조정 중인 것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장이냐, 어떤 시장 자체에 악재가 있어서 시장 자체가 하락하는 경우에 내가 산 종목도 하락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작년에 코로나나 테이퍼링, 금리 인상 뭐 많이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어떤 이슈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인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자 1번, 2번, 3번, 4번 이 네 가지 이유 외에 다른 하락 이유가 있을 수 있나요? 자, 이 네 가지에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체크한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인지를 판단해 보는 거죠.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상황이냐, 지금 그걸 판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 결과에 따라서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주가가 할인을 하고 있는 거다 라는 판단이 들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스킬즈와 아멜, 텔라다의 주가가 하락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투자 루틴대로 한번 분석해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2021년 1월 12일에 올린 스킬즈 영상인데요, 7분 14초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스킬즈에 대해 좀 더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관련 산업이나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게이밍 분야의 시장 규모나 성장률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 다음으로 스킬즈의 경쟁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자들 중에서 스킬즈의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경쟁자와 차별점은 어떤 게 또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기존 플랫폼 공룡 기업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쉽게 시장을 빼앗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실적 전망에 따른 목표 투자 기간이나 목표 기업 가치도 잡아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요, 자, 스킬즈의 2021년 예상 매출이 366밀리언 달러고요 2022년 예상 매출이 555밀리언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예상 매출이 지금 366보다는 더 상회하는 실적을 예상하고 있고, 2022년도 555.7밀리언 달러니까 지금 이 사업계획서 상에서 예상하고 있는 매출과 비슷한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낮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1월 8일 주가인 21.63달러 기준의 멀티플이니까요, 다른 플랫폼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 당시에 21.63달러가 현재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자, 그런데 저는 왜 투자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너무 저렴해서 야 득템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산 건지, 아 비싼 건 알겠는데 좋아 보이니까 한번 사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산 건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는 스킬즈를 많이 사진 않았지만 좀 비싼 것 같은데 한번 사볼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샀다는 거죠. 자, 제가 락업 해제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스킬즈의 락업 해제 조건은 합병 후 24개월 뒤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투자에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자, 180일이 지나면 주주 한 명당 분기별로 150만 주 이내로 팔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장하고 180일이 지나면
분기별로 150만 주 이내로 팔 수 있게 됐다. 락업 해제에 대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스킬즈의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를 제가 아까 PPT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어떤 이유인지를 먼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앞으로의 추이를 보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할 생각입니다. 좀 비싸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 매수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스킬즈의 주가가 20불 초반이어도 비싼 거 아는데 조금씩 하락할 것까지도 감안해서 분할 매수하겠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주가의 변화를 한번 보면요. 1월 8일에 올렸으니까 제가 한 이 정도 날짜였을 때 영상을 올린 건데,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뭐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이 1월 달에 굉장히 기술주들이 많이 상승했었잖아요. 그래서 40불 넘게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 스킬즈 영상을 이때 보시고 스킬즈를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어떤 기업 분석 영상을 올릴 때는 제가 업로드한 그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날짜에 주가가 얼마였는지를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스킬즈의 주가는 10.85불 정도까지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만든 성장주의 적정 주가를 구하는 이 템플릿을 한번 넣어봤는데, 스킬즈 같은 경우는 성장성 지수만 봤을 때, 그 다음에 성장성과 수익성 지수를 함께 봤을 때 적정 밸류에이션이 뭐 한 12.8배 정도, 그러니까 PS 멀티플이 지금 현재 스킬즈는 10.82 정도 되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스킬즈의 적정 주가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12.4불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10.4불 보다는 높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스킬즈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마음에 들어서 나는 물량을 더 늘리고 싶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물량을 더 늘릴 타이밍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킬즈의 비즈니스 모델이 제 투자 철학과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프로세스대로 기업의 어떤 적정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직접 판단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렇게 이제 어떤 정량적인 지표들 가지고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스킬즈 관련된 어떤 뉴스들도 보면서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어떤 스킬즈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는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스킬즈의 투자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2024년부터 성장성이 좀 감소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 자료가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그냥 오픈되어 있는 자료 가지고만 판단을 한다면 저는 그래서 투자 기간을 한 2022년까지로만 가정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 부분을 보면 2024년까지도 순이익이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스킬즈의 사업계획서를 보면요, 2022년부터는 이 에비타 기준 흑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와 다르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현재 주가의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킬즈라는 기업의 수익 모델이 이거 생각보다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야, 2022년에 흑자로 돌아선다면 이거 뭐야? 지금 예상은 다 지금 적자를 예상하고 있잖아. 자, 이런 식의 어떤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스킬즈의 적정 멀티플을 어떻게 한번 보고 있냐면, 지금 한 30% 이상 매출이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한 10에서 12 정도의 멀티플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PS 멀티플 10을 줬을 때와 12를 줬을 때 2022년 예상 매출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PS 멀티플 10을 적용해보면 2022년 목표 주가가 한 13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PS 멀티플 12 정도를 적용해보면 2022년의 목표 주가가 한 15.7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한 25에서 한 50%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묻어둘 것인지 말 건지를 한번 판단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스킬즈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아무엘과 텔라닥은 영상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 다음 2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